117개밖에 안 되는 홈런은 그렇다 쳐도 2루타도 362개밖에 안 되는데 3000안타 선수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치로의 4000안타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100년이 넘는 역사의 메이저리그, 대단했던 선수들도 많았습니다. 통산 타율 3할 3푼 8리에 타격왕만 8번 차지한 도니 그윈은 3할 타자의 상징이죠. 그런데 비슷한 선수가 없는 게 아닌데요. 통산 타율 3할 2푼 8리에 타격왕 7번인 로드 커루가 있습니다. 웨이드 보그스도 있죠. 통산 타율 3할 2푼 8리에 타격왕 5번, 좌투수로 강속구를 던지며 삼진을 뽑아내는 크리스 세일, 딱 봐도 랜디 존슨이죠. 베이브 루스가 처음 났을 때는 정말 특이했습니다. 당시에 홈런을 뻥뻥 날리는 선수는 루스뿐이었으니까요. 1920년에 홈런이 54개인데 다른 팀들하고 비교해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류 게릭, 지미 팍스, 행크 그린버그 같은 선수들이 나타났고 로저 메리스, 마크 맥과이어, 베리 본즈 등은 그가 가지고 있던 60홈런 기록까지 넘게 됩니다. 선수들만의 스타일은 있지만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 이치로 스즈키는 참 특이합니다. 일단 발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통산 도루가 509개, 특히 내야 안타가 어마어마한데 551개로 압도적인 일이죠. 2위 데릭 지터가 294개, 칼 크로포드가 272개입니다. 그렇다면 전형적인 똑딱이? 수비를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연출하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기에 레이저 소음도 굉장했죠. 크지도 않은 체구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송구 능력으로 2015년에는 처음으로 마운드에도 서는데요. 비록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40살이 넘어서 87마일의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체가 대체... 이치로는 일본에서 엄청난 슈퍼스타였습니다. 20살에 3할 8푼 5리로 퍼시픽 리그 기록을 세웠는데 바로 7년 연속 타격왕의 첫 번째였죠. 다음 해엔 홈런 빼고 타율, 안타, 득점, 타점, 도루까지 모조리 1위였습니다. 그 다음 해엔 3년 연속 MVP를 달성하죠. 수비는 당연히 최고. 통산 타율이 3할 5푼 3리였으니 일본에서 이룰 건 다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냈죠. 당시만 해도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노모 히데오가 신인상을 받으며 토네이도 열풍을 일으켰지만 타자는 쉽지 않겠다는 의견도 많았죠. 아무튼 이치로가 시애틀 메리너스와 계약하고 미국으로 날아간 2001년, 그야말로 이치로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자들이 따라다닙니다. 스프링 캠프 현장에 이치로를 취재하려고 모여든 기자들만 100여 명이었고 방망이만 한번 휘둘러도 기사가 되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미디어와 팬들의 엄청난 관심, 이치로가 이런 부담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스프링 캠프에서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파워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혀 당겨치지 못했죠. 많은 기자들은 6피트가 안 되는 작은 체구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는 이치로가 한 수 아래라며 일본에서 보여준 라인 드라이브 타구와 스프레이 히팅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메리너스 감독인 루 피넬라는 이치로를 변호하긴 했는데 During the 10 years that I managed him in Seattle, there was no finer right-hand hitter in the league. 일본에서만큼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였죠. 4월 2일 역사적인 데뷔 경기, 첫 세 타석은 땅볼 삼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타석에서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신고합니다. 이어진 타석에서는 전매 특허가 된 번트 안타로 첫날에 타율 4할, 4일 후에는 한 경기 4안타, 5월 18일에는 6타수 3안타로 타율 3할 7푼 5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피넬라 감독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던 3할 7푼을 뛰어넘은 것이죠. 메이저리그에서의 이치로는 일본에서의 그 이치로였습니다. 3할 오픈으로 또 타격 1위, 안타 1위, 도루 1위, 당연히 골드글러브, 여기에 신인상 MVP까지 따냈습니다. 신인상과 MVP 동시 수상은 역대 두 번째인데 그 전까지는 프레드 림만이 갖고 있던 기록이죠. 소속팀 시애틀은 무려 116승을 거뒀는데 1906년 시카고 컵스의 기록과 같은 역대 최다승 기록이었죠. 이 10년 동안 타율 1위 2번, 도루 1위 1번, 안타 1위 7번이었습니다. 10년 연속 200안타라는 절대 못 나올 기록도 세우죠. 당연히 전부 올스타의 전부 골드글러브입니다. 데뷔하자마자 10년 연속 올스타에 10년 연속 골드글러브, 10년 연속 200안타, 10년 연속 3할, 10년 연속 20도루. 그 중에서도 단타 생산력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죠. 20년간 단타도 매년 1위였는데 심지어 한 시즌에 단타만 200개를 때려낸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2007년이었는데
그 전까지 이런 선수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바로 2004년의 이치로죠. 1920년 이후 전혀 깨질 생각이 없어 보였던 조지 시슬러의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깼던 해이기도 합니다. 2013년 8월 21일에는 이1 통산 4,000안타 달성에 성공합니다. 일본에서 기록한 1278개를 합한 기록이죠. 4,000안타는 타이콥과 피트 로즈만이 기록한 것이죠. 2016년 8월 8일에는 메이저리그 3,000안타에 성공합니다. 27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선수가 3,000안타라니 실로 대단하죠. 이치로보다 늦은 나이에 데뷔해서 3,000안타에 달성한 선수는 없습니다. 제일 늦은 선수가 24살에 데뷔한 웨이드 보그스죠. 그렇다면 이 이치로의 4,000안타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치로의 최종 기록은 미일 통산 4,367안타인데 이는 로즈의 메이저리그 최다 4,256개를 넘은 것입니다. 이치로가 처음부터 미국에서 뛰었다면 로즈를 넘었을까? 로즈는 이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없는 이유가 4,342개는 된다고 말합니다. 이 4,342는 플레이오프를 포함한 자신의 통산 안타 수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오히려 4,367개보다 더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왔을 때 이치로의 안타 생산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일본에서 7년 동안 3할 5푼 1리를 치고 연평균 177안타였죠. 메이저리그에 와서는 첫 9년 동안 3할 3푼 3리에 연평균 225안타였습니다. 타율은 떨어졌지만 양 리그의 경기 수 차이로 안타 수는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 늘어났죠. 만약에 처음부터 미국에서 뛰었다면 타율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안타는 더 늘어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안타 생산력 하나는 확실히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죠. 물론 로즈가 최다 안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역대 최고 선수가 아니듯 이치로 역시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파워 부족. 117개밖에 안 되는 홈런은 그렇다 쳐도 2루타도 362개밖에 안 되는데 3,000안타 선수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통산 기록 4할 1위는 출루율이 아니라 장타율. 매년 3할이 훌쩍 넘는 타율을 기록했지만 출루율 4할을 넘긴 건 딱 한 번뿐입니다. 볼넷은 647개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도 거의 30%가 고의 볼넷이죠. 공격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OPS 플러스는 107인데 평균인 100을 간신히 넘습니다. 전성기를 봐도 최고가 130이었고 보통 120 내외였죠. 그럼에도 이런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치로보다 좋은 타격 성적을 낸 선수는 많지만 저렇게 안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마쳤을 때의 타율이 2할 2푼 1이었고 다음 경기에서 3할 8리가 됐는데 마지막이 된 2653경기까지 3할 타율을 유지했습니다. 10년 연속 200안타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2019년 3월 고국인 일본에서의 경기를 끝으로 은퇴한 이치로. 다시 나오기 어려운 이런 선수를 동시대에 본 것만으로도 행운인 것 같네요.